저는 국민의힘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김형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 사랑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한번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고향 하면 상대적으로 좀 서울에 비해서 시골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촌이라고 표현도 좋은데 아뜩하면서도 정겹고 그립고 아직까지 요즘 도시적 관점으로 보면 개발이 필요한,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서 살아야 할 따뜻한 곳으로 기억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고향 사랑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나고 자란 안동 예천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예향이고, 안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수도, 예천 같으면은 충절, 충효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향의 정신을 키워간다, 그리고 고향의 이러한 정신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고향 사랑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편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좀 늦가기로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나와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연수원에서 배운 대로 이른바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특히 그 한국노총에서 제1호 변호사로서 한 1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임금 체불부터 노사관계, 산재, 요즘 중대재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건들을 다뤄오면서 실제 노동 문제, 그 다음에 노사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정 정도 사건화됐을 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분쟁 해결 과정을 꾸준히 보고 배우고 결말을 만드는 데 지원을 했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를 서포트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노총에 입문했고,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노동이라는 문제보다는 더 깊고 큰 내용들이 노총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과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축도 변호사로서 노총에서 활동한 과정이 큰 기반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는 지금도 제 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떤 과정이 또 생기면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꼽았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셔가지고 큰 모토를 내걸고, 이 부분을 기조로 해서 정강정책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를 명쾌하게 정리한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에 좀 부적합했었고, 여성 문제에 좀 부적합했었고,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적합했었는데,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저는 노동 문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단어고, 우리 당이 변신, 변모, 쇄신, 또는 원래 우리 당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만한 키워드, 명제는 없지 않는가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정치란 많은 학자들도 말하고 전문가 선배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공감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다양한 주체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 소상공인들과의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있었다고 보고, 이 공감 능력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 특히 노동자들이든 서민들이든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을 넓히는데 담당을 하라고 아마 추천을 받은 걸로 이해를 하고, 그 공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사 문제,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공이 균형 잡히게 회사의 경영, 운영,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흠결을 보완해가고, 특히 노사가 트러블이 생길 때 갈등을 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해보라. 이것은 시작은 아마 고담 줍론이 아니고 스킨십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지금까지 좀 각오하고 실천하겠다는 어떤 기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은 달리하지만 양극화 내지 격차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그 심각성, 그 다음에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른바 사회 구조적으로 뭐 노동자 간의 양극화, 자본과 노동 간의 양극화, 너무 소득 격차가 크다. 이것은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 복지, 노동을 관여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극단적으로 특히 코로나19,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이제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까지 발생을 될 거고, 이것이 좀 지나면은 또 한 번 소득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아마 그 과정이었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특히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는 농가 소득이 이 중앙 수도권 소득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도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의 아마 키워드 내지 목표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런 격차, 도농 지역과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격차, 그 다음에 소득 간의 격차, 그 다음에 노동자 간의 격차, 자본과 노동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줄여가고 함께 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입받침을 해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동아, 고생했다. 딱 하나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 있고, 딱 하나 부족했다라는 거 하나만 니한테 얘기할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도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바꾸면서 또 하나 사회 격차를 줄이고 특히 안동 예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부지런해서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노동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했는데 그것이 참 아쉽구나. 그 나머지 4년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일하든 다른 지역에서 일하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조금이나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형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생했다.